다양한 방면에서 이슈 분석해드립니다. 투데이 분석 시간이고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원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지난주에 강연회 하셨는데 혹시나 어떠셨어요? 성공적으로 하셨는지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네.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박스권에서 네. 그런 방향을 아직 못 잡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종목들도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워낙 많이 오른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오, 다음에는 한번 저희 매일경제 TV랑 이제 같이 해서 콜라보로. 저희 이제, 예, 그렇죠. 저도 거기에 살짝 얹혀서. 같이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아까도 이제 강연장에서도 많이 이제 박스피에 갇혀 있다가 사실 월요일 날 이제 어제였죠. 이 미국장이 좀 이제 무너졌던 원인도 있었지만은 박스권 하단을 순간적으로 탈피하는, 아직은 이제 박스권 하단에 밑에 좀 걸려 있는데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고 쭉 좀 올라왔어요. 막판에 좀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이 조정이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는 3월 중순에 있을 FMC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제 피봇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네. 차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3월 중순까지 열릴지 아니면 그 이후로도 좀 더 조심해야 될 뭔가 이벤트라는 건 뭔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진짜 그 1월, 2월 뭐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수가 이렇게 2,400, 500 굉장히 좀 제한적인 흐름을 네.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약간 이 개인들은 최근에 인버스 ETF 그러니까 하락 쪽에 좀 배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한 4천억 정도 최근에 인버스 ETF를 집중 매입을 했거든요. 곱버스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곱버스. 네. 그래서 시장이 좀 2,400을 깨고 내려가는 쪽에 배팅을 하는 것 같고 개인들이 이렇게 시장의 하락 쪽에 배팅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니까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최종 밴드가 5에서 5.25 정도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좀 미국의 그 개인 소비 PC 지수 나온 이후로 5.25에서 5.5까지 좀 맞습니다. 올라갔거든요. 단계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긴축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것과 또 그리고 여전히 환율이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1,300원 넘어서면서 1,370원 후반까지 1,400원대 후반까지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거든요. 결국에 외국인들도 최근 일주일 새 1조 원 정도 시장에 지금 매도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과 또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면 역시 개인 투자자들은 박스권의 하단부를 이탈한 좀 하락 쪽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경계하는 모습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종목들을 보니까 뭐 계속적으로 AI나 어제 또 로봇 관련주가 자율주행 엄청 잘 관련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에로배우 그러니까 AI, 로봇, 네.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우주항공도 어제 움직였거든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나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시장은 제한적인데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화면에 어제 에코프로가 15%가 급등을 했거든요.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지난 주말 강연회에서도 2차 전지 어떻게 봐야 되냐 계속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대장주가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시가총액이 지금 한 110조에서 120조 정도 되는데 네. 작년 연말 기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잔고가 385조예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385조라고 하면 약간은 안 와닿는 수치가 될 수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2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을 기록했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과거의 수주 산업들 조선업종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미 물감이 25조 원 기준으로 봐도 10년치 이상의 이미 수주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그러면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인데 120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
PER로 본다면 100배가 넘으니까 비싸다 이런 건데 논리는. 근데 향후에 이 계속적인 지금 파트너십 해외 쪽에 그리고 생산 기지도 만들고 있고 네. 그런 가운데서 매출이 계속 올라오고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하면서 영업이익 단위 10조 원대까지 올라온다 한다면 PER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10배대로 확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갑론을박, 그러니까 많이 비싸다, 많이 올랐다. 그렇지만 여전히 앞으로 2025년, 뭐 30년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성장주이기 때문에 싸다, 사야 된다.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는 성장하는 그림 속에서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은 필요하겠지만 단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기업들의 주가는 없다.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흐름을 잘 좀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리오프닝, 중국 양회와 관련해서 리오프닝 이야기가 했잖아요. 네. 저도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 뭐 호텔 신라는 앞서 말씀하셨던 뭐 면세나 이쪽은 실적은 지금 안 좋지만 분명히 주가는 먼저 움직일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실적이 최고일 때도 주가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이제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면세라든지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은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좀 있겠다. 리오프닝 분명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면세 관련돼서 저도 코멘트를 하나 드리자면 지금 약간 면세 관련주들이 약세죠. 증시도 같이 빠지면 약세인데 왜냐면 대부분 이제 호텔 신라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요게 왜 최근에 조금 주가가 재미없냐면 내일 모레 이제 그 제주 면세 관련된 입찰 대상자가 발표되는데 요게 이제 중국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 로비를 하거든요. 사실 어차피 로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될 수 있다는 이제 뭐 호텔 신라가 면세를 좀 뺏길 수 있다. 뭐 다른 경쟁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최근에 재미없는데 만약에 이게 뭐 무난하게 재료 소멸이 된다면 뭐 다시 뭐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주가라는 건 기대감이기 때문에 다시 또 우상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도 한번 코멘트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25년까지는 무궁무진한데 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라고 하지만 부장님도 강연장에서 이렇게 얘기 많이 질문하셨을 거예요. 그 고객분들 오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2025년에 되면은 이제 그 반도체가 시장이 한 150조 정도 되는데 2차 전지가 180조로 역전이 되면서 그 이유는 계속 2차 전지가 올라가는 흐름. 그러니까 제2의 반도체가 이제 2차 전지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뭐 그 부분은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 자체에서 뭐 전기차에 대한 또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2차 전지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로봇도 지금 뭐 테마가 됐지만 결국엔 움직이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주말에 좀 약간 제가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2차 전지에서 이제 주행 거리가 늘어나야 되고 네. 또 급속 충전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좀 이슈인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게 이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주로 이녹스가 있기 때문에 또 이녹스를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2차 전지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안 오른 기업을 좀 찾아보니까 이녹스 같은 경우는 뭐 그 아래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알톤 스포츠가 있고 상장 회사거든요. 네, 알아요. 이 알톤 스포츠는 이제 폐배터리 사업도 네.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비상장으로 TRS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실리콘 파우더 응급제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그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이 지금 테슬라향으로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안 오른 종목을 좀 찾아본다면 이렇게 뭐 상대적으로 올해 뭐 어제처럼 차트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 어려울 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덜 오른 종목들을 찾아본다면 숨어 있는 기업들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실리콘 응급제 안에서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있다면 이녹스 첨단 소재도 한 번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녹스. 네, 맞습니다. 이녹스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MWC 속에서 AI주들이 윤곽을 어제장에 드러냈습니다. AI 그리고 로봇의 열풍 지속될 수 있을지 함께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한 짤을 봤는데요. 한 수영장에서 NFT는 엄청 허우적대고 있고 메타버스는 약간 찰랑찰랑 그 물결 속에 있고 그리고 가장 위에 엄마가 AI만 이뻐하는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좀 비유했다라고 하면서 짤이 돌고 있거든요. 아. AI가 그만큼 시장에서 핫하다, 각광받고 있다.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잘 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AI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주들은? 이게 챗 GPT가 쏘아올린 이 신호탄이 시장에서 정말 AI 기업들을 화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화끈한 것 같고 특히 또 지금 MWC 지금 나온 또 AI 로봇 관련주 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올해 연초에 역시 이슈 같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 정부에서 AI CCTV를 전면 교체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 아마 그때 종목을 말씀드린 게 포커스 HNS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CCTV가 단순하게 이렇게 화면만 찍고 있는 게 아니라 AI가 접목되면서 인식하는 뭐 이렇게. 인식하고 알람도 주고 우리한테 그래서 이런 그 통신 능력,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지금 알체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AI 관련주로 지금 많이 올랐고 한데 대부분 이 알체라 역시 AI CCTV에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전면 교체하겠다 AI CCTV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포커스 HNS 역시 그런 IT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도 가지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 CCTV 보안 쪽으로 본다면 1위 사업자가 S1이고요. 2위 사업자가 SK 쉴더스, 그러니까 예전에 ADT 캡스거든요. 근데 이 동생 같은 경우는 이쪽 SK 쉴더스의 메인 그런 고액 파트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AI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지금 뭐 지금 나오는 게 또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고령화되고 지금 저출산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네. 뭐 돌봄이라든지 특히 뭐 고독가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AI 이런 챗봇이라든지 이런 AI 기술을 해서 뭐 상황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런 고령화라든지 이쪽에 관련해서 뭐 1인 세대 증가에서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계속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계속 뭐 기준금리보다 중립금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금리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렇고. 근데 보면은 저도 어제 좀 놀랬던 게 어제 뭐 로봇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보티즈가 어제 상한가 뭐 들어가 버리고 네. 그런 결과를 좀 보는 거 보고 야 이거는 참 시장이 진짜 돈이 아직도 넘쳐나는구나. 왜냐하면 시장이 어제 너무 안 좋았잖아요. 사실은 시장이 너무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도 가는 종목만 가버리는. 그러니까 한 번 이 종목이 그냥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 쭉 뻗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께서도 포커스 HNS 요거 좀 말씀하셨는데 요게 사실은 제가 보니까 기술력이 이런 게 좀 괜찮는데 이제 시총이 좀 작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총이 좀 작아가지고 혹시나 이제 이게 왜냐면 부장님이 얘기하시면 꼭 그날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이걸 많이 보셔서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포커스 HNS 말고도 조금은 시총이 좀 될 수 있는 뭔가 좀 종목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AI 관련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대부분 시총이 뭐 몇천억대 있지만 네. 사실 숫자 단위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적자거나 아직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아서 단지 이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죠. 그리고 뭐 여의도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의도에서 뭐 이렇게 투자자들이 모임을 하는데 네. 뭐 40대 이상은 아예 모임에 껴주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AI나 로봇이나 이런 핫한 테마들을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뭐 약간 보수적이 아니고 공격적인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단지 숫자로 나누긴 하지만 네. 그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수급의 그런 유동성이 젊은 사람들 좀 공격적인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시장이 좀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먹힌다는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기존의 이제 올드 산업 쪽으로는 약간 좀 보수적인 분들이 좀 계속 있다 보니까 못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이제 포커스 시총이 전 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올해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25억 정도 났는데 네. 올해는 한 62억 시장에서 보니까 거의 더블 정도 성장하는 것 같고 그렇게 성장하는데 올해 뭐 회사에서 기대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정보 조달 쪽, 알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에 대한 확장 그리고 해외 쪽 비즈니스도 이제 뭐 리오프닝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 이 두 가지가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뭐 시가총액은 사실은 한 1,000억 정도 올라와주면 좋은데 뭐 지금 현재는 싼 구간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가는 종목만 간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그 종목이 내 종목이 아니다라는 분들 많거든요. 매니저님도 혹시 꼽고 있는 AI 그리고 로봇 관련주 있으실까요? 탑픽주? 저요? 저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냥 고객분들 계좌를 딱 비웠는데 갑자기 이제 시간 잘 빠졌네 이제 사야지 했는데 갑자기 로봇주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감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었는데 뭐 아까도 중국 양해도 그렇고 요 전반적으로 있지만은 뭐 AI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네이버 진영도 있고 구글 어제 네이버 또 개발자 컨퍼런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네이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개 사단이 있어요. AI 챗봇 관련 AI 반도체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과정이 그러니까 뉴스 나오면은 그냥 충분히 누림이 나왔을 때 뉴스가 나오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순환매, 그러니까 8개 섹터, 8개 진영에서 순환매가 도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서 3월까지는 계속 이 트렌드가.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하신 포커스 HNS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이 갔다가 또 다음은 다른 종목이 가고 이렇게 계속 3월까지는 계속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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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제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또 해야 되나요? 네. 좋습니다. 일단 세 번째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바로 SM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SM 이제 자사주 매입 강행. 사실은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그 SM 관련된 포토사이트의 언론 보도를 통하면 이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뭐 인터뷰도 많이 밝혔었고 뭐 이수만 관련된 또 이슈도부터 시작해 나왔는데 시장에 대한 반응이 과연 어떨까? 자사주 매입. 물론 이때 긍정적인 신호탄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경영권 분쟁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맞습니다. 뭐 지금 자사주 매입은 뭐 지금 한 635억 원, 뭐 약 전체 비중에서 한 2.22% 정도 지금 매수를 하겠다는 건데요. 자사주 매입 별개로 또 하이브에서는 SM을 또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또 합니다. 금액은 규모가 꽤 돼요. 여기도 규모가.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12만 원에 하이브 쪽에서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이미 어제 기준으로 12만 300원이거든요. 네. 이게 응할 것인가 시장 차라리 파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그렇다고 본다면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도 사실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취득 그런 그 양도 소득세도 내야 되는 부분이 또 맞습니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SM 또 경영자 측과 또 하이브 이번에 인수한 하이브 쪽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카카오라는 또 이게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분위기에서 지금은 사실은 잘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뭐 CNN이나 블룸버그 뉴스가 나올 정도로 꽤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이 뉴스. 네, 지금 K-팝의 하이브가 SM을 안고 그렇죠. 이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선뜻 뭐 이렇게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좀 계속 지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이브가 공개에서 12만 원 단가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좀 부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말이 되나? 약간 주가가 최근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나왔었고 사실은 뭐 공개 매수하는 게 뭐 비싼 값을 치르기도 하지만 이미 경영권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 상태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12만 원의 공개 매수는 좀 약간 좀 오바스러운 거 아닌가?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시장 반응에서 SM이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래도 조금 이제 경영권 분야도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엔터주도 같이 좀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조금 그러니까 SM이 주가가 못 가다 보니 그런 영향도 있던 것 같거든요.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엔터주 관련된 투자 전략, SM을 제외한 나머지 엔터주들의 투자 전략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SM 하이브 이번 뭐 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엔터 산업이 앞으로 이제 팽창할 수 있는,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시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M도 그동안에 뭐 라이크 기획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약간 이번에 이제 또 계속 불거진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 K-팝이라는 그런 명성에 맞게 이제 SM과 하이브, 뭐 JYP 뭐 다 등등 이제 좀 커질 수 있는 산업이 엔터 산업이 커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반면에 이게 너무 이번에 진흙탕 싸움으로 너무 이제 보여져서 네. 오히려 K-팝이 또 뒤로 물러서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SM에 대한 결과가 뭐 좀 잘 결정이 돼서 투자자들한테는 다 이득이 되고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또 글로벌 시장에서 엔터 산업이 국내 K-팝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뭐 SM 엔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녹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이녹스. 네. 이녹스 첨단 소재했다가 혼났다고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이녹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고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